올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불청객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될 때 농약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방치했죠. 그 일주일 사이에 확 번졌죠. 지금껏 보지 못했던 예상치 못한 해충의 습격. 그런 벌레는 별로 본 적이 없고 피해를 봐도 어쩌다 하나씩 있었는데 이거는 뭐 거의 옥수수 모종마다 다 있어요.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 옥수수밭에서 그 피해가 심각한데요. 피해가 심하면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먹는 게 많아지면 결국 이제 더 못 자라죠. 어떻게 생긴 벌레도 또 어떤 발생했을 때 어떤 약재를 쳐야 되는지 여러 가지 하나도 모르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무방비 상태거든요. 열대 거세미 나방의 등장. 그 원인 중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는 이제 한반도의 농작물 지도까지 바꿔놓고 있는데요. 열대야가 오래되다 보니까 작물이 안 되는 거예요. 채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고랭지 채소로 유명했던 강원도. 하지만 이제 예전과 달라진 기후로 인해 농업인들은 농작물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할 거는 이름 대추, 야채 그거밖에 없었고 다른 거는 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기후가 또 온난화로 인해 갖고 여기가 적정하게 딱 맞아요. 점점 뜨거워지는 한반도. 농작물 역시 과거와 달리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건 물론 그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현장 속으로 이태현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농업인들에겐 올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맺으며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죠. 하지만 얼마 전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수확을 앞둔 농가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는 물론 과거와 달라진 자연 환경으로 인해 농가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올여름 일부 옥수수 농가에서 바로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직접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전남 장흥의 한 옥수수밭. 뭔지 모르는 해충이 옥수수밭을 가득 메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갉아먹는 흔적이 이렇게 쭉쭉 가는 게 이게 너덜너덜. 도대체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된 걸까? 직접 농장주와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파리가 좀 갉아먹은 정도? 그래서 뭐 딱히 저는 뭐 벌레 그냥 옥수수에 생기는 그냥 일반 벌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시간 될 때 농약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방치했죠. 일주일 사이에 확 번졌죠. 여기 있네요, 여기. 유충. 이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됐다는 농장주. 옥수수밭 곳곳 이미 피해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타지에서 지내고 있어 관리가 필요할 때만 농장을 들렀다는 농장주인. 처음엔 별거 아니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 옥수수 심을 때는 그런 벌레는 별로 본 적이 없고 피해를 봐도 어쩌다 하나씩 있었는데 이거는 뭐 거의 옥수수 모종마다 다 있어요. 벌레들이. 번식력이 좀 큰 것 같아요. 범위가 너무 엄청 넓고. 이렇게까지 해충으로 인한 큰 피해는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올여름 옥수수밭에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해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취재진은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에 나서는 농촌진흥청 관계자들의 협조를 받아 충남 당진의 한 옥수수 농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는 대규모의 농장. 역시 곳곳에 해충들이 잠식하고 있었는데요. 주로 이렇게 허리 아래 이게 어린 옥수수가 주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얘들도 아마 그 큰 옥수수보다는 이렇게 어린 옥수수가 자기들이 먹기 좋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한두 나무가 이렇게만 보여요. 알을 낳았고 여기서 이제 일일형들이 여러 마리들이 조금씩 갉아먹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열대거세미 나방이에요. 옥수수밭을 잠식한 해충의 정체는 바로 열대 거세미 나방. 충남 당진은 물론 전남 장흥의 옥수수밭에서 발견된 해충 역시 바로 열대 거세미 나방이었습니다. 얘는 사실은 지금은 잘 안 움직이는데 이게 왜냐면 야행성이라 그래요. 요 정도면 지금 한 4령에서 5령.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1년부터 6년까지 자라는데 이제 좀 더 커지죠. 만일령 되면 그러면 이제 얘가 번데기가 땅 속에 들어가서 번데기가 되고 그다음에 또 암컷, 그러니까 성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주로 잎과 줄기를 파괴하거나 열매에 파고 들어가 농작물을 망가뜨리는 열대 거세미 나방. 성충은 한 번에 최대 1000개까지 알을 낳는 번식력이 매우 강한 해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80여 종의 식물을 먹어치우는 광식성 해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옥수수, 수수, 벼 등의 벽과 작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먹다가 궁극적으로는 이 가운데 들어가서 가운데 생장점 부분을 갉아먹는 거예요. 얘는 벌써 번데기가 돼버렸네. 잎이 잘릴 때까지 먹는 건 물론 성장점을 갉아먹어 그야말로 옥수수밭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열대 거세미 나방. 도대체 왜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이런 해충이 발견된 걸까? 열대 거세미 나방은 원산지가 저쪽 아메리카, 말하자면 북미 남부하고 중미 쪽으로 알려진 그러니까 아메리카산 나방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아프리카로 유입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된 거죠. 2016년 아프리카로 유입되면서 아프리카 지역 43개 나라에 급격하게 퍼져나간 열대 거세미 나방. 이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등 동남아시아 8개로 퍼져나갔고 올해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도 상륙하게 된 겁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은 금년 6월 13일 제주도에서 옥수수 포장 4개소에서 처음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지난 5월 23일 전후해서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처음으로 날라 들어온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에 최대 1000개까지의 알을 낳을 수 있는 번식력과 하룻밤 사이 무려 100km 이상 이동할 수 있는 열대 거세미 나방은 이후 급속하게 전국적으로 확산됐는데요. 8월 20일 조사에선 옥수수 주산지인 강원도 지역에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열대 거세미 나방은 이동성 해충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동성 해충 중에서도 굉장히 먼 거리를,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나방류거든요.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굉장히 폭식하는 그런 형태의 나방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먹이를 필요로 하고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발육을 해서 1세대 발육 기간이 보통 온도에서 한 25 내지 30일이면 한 세대를 금방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는 바로 열대 거세미 나방이 갖고 있는 폭식성입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은 발견한 순간 이미 그 피해가 상당하다는 건데요. 전체 옥수수의 한 20%는 갉아먹은 것 같은데요. 그 속잎도 다 갉아먹었고 겉잎도 갉아먹었고 그 갉아먹은 옥수수는 또 그 작황이 또 그렇게 잘 안 크던데요. 애벌레가 옥수수를 갉아먹은 정도가 한 30% 정도는 다 애벌레가 손을 다 댔죠. 이미 열대 거세미 나방이 휩쓸고 간 태국은 연간 옥수수 생산량이 최대 45%가 감소했고 아프리카와 스리랑카에서도 각각 20%, 10%의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했을 정도입니다. 국내 각 지역마다 이제 옥수수에 어느 정도 피해를 주는지 이걸 저희가 이제 피해 주율을 100주당 얼마 정도의 피해를 주는지를 통계값들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초반에는 0.1% 이하에서 지금 1%대, 지금 5%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피해 주율이. 그래서 좀 심한 곳 같은 경우는 한 30%까지도 나오는 데가 생기고 있어서 발생량이 많아진다라는 걸 피해주율로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요. 특히 첫 발생한 올해도 문제지만 유입이 된 이상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중부나 특히 중국 남부에서의 이 증식량이나 그다음에 확산되는 정도가 지금 초기 단계인 올해와는 내년이나 내후년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을 예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수시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열대 거세미 나방이 유입된 원인 중 하나인 기후변화에 대해 주목해볼 필요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열대거세미 나방이 워낙 따뜻한 고온성 해충이기 때문에 겨울철을 피하게 되면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충분히 비례에 올 수 있고 비례 오자마자 바로 이제 국내에서도 증식이 가능하고요. 그해 일찍 한 4월부터라도 이동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후가 과거와 달리 평균적으로 상승해 열대 거세미 나방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이는 즉 열대 거세미 나방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해충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발견된 열대 거세미 나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제 작업은 물론 예찰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찰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방 성충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페로몬을 설치한 트랩을 설치를 해서 예찰을 하고 있고요. 이 열대 거세미 나방이 가해하는 주 작물, 특히 이제 옥수수가 되겠습니다만 포장을 다니면서 피해 여부, 발생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의 습격,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올여름 불청객입니다.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국내에 들어온 열대 거세미 나방. 우리나라에서도 살만한 조건이 맞춰지니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는데요. 이렇게 예전과 달리 한반도의 기후가 변화되면서 농업 현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해충의 습격은 물론 한반도의 농작물 지도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원도 고랭지 하면 어떤 농작물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제일 처음으로 배추나무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강원도 고랭지를 대표하는 작물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반도의 등줄기를 이루는 백두대간. 이 지역엔 한여름에도 배추가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온도가 낮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랭지라고 하는데요.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배추의 약 15%가 바로 이러한 고랭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고랭지 농업이 발달한 곳, 바로 강원도 산간 지역입니다. 강원도 정선군의 임계면. 30년째 농사를 짓고 있다는 최종성 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올해 최 씨는 애써 키운 양배추 밭을 갈아엎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건 뭐 농민이라 이러면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뭐 가슴이 아프죠. 이게 뭐 소비자들인데 가서 이게 먹어야 되는데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가슴이 아프지. 뭐 누구나 할 사람 없고 할 거 없이. 예전과 달리 작물 상태도 좋지 않고 그렇다 보니 제값을 받지도 못하게 된 작물들. 오히려 솎아내며 수확하는 게 더 일이 되다 보니 돈과 시간이 더 드는 건 당연지사. 그럴 바엔 차라리 수확을 포기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이상 기온이 왔다고 봐야죠. 옛날에는 여기가 뭐 해발이 지금 500, 지금 위치가 500 한 4, 50 정도 되는데
채소가 잘 됐거든요. 잘 됐는데 지금 채소가 잘 안 돼요. 그거 안 되고 시세도 참 가격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작물이 이제 과수 쪽으로 가요. 임계면 역시 고랭지 지역으로 대부분 주민들이 고랭지 작물들을 재배했었던 상황.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고랭지라 무색할 만큼 온도가 변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작황도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무름병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잎과 줄기에 반점이 생기기 시작해 빠른 속도로 확대돼 포기 전체가 썩어가는 무름병. 배추를 키우는 고랭지 지역에선 치명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폭락. 다 저기 노타리 쳐서 다 정리해버렸어요. 정리하셨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지 못했던 상황. 올 한 해 농사를 망친 최종성 씨는 갈수록 생각이 많아집니다. 요거는 뭐 지금 현재 한 2,000평 정도 되고 무가 또 한 2,000평 또 쳐봤어요. 올해 농사는 뭐 도망하지 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전 고랭지 지역의 농업 특성만을 생각하고 귀농한 귀농인들에게도 혼란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귀농 4년 차에 접어들었다는 부부. 농사일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요. 처음에 귀농했을 때 나는 저 남쪽을 보고 봄에 감자 해내고 그 다음에 여름에 뭔가 또 다른 작물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여기는 원체 고랭지라서 감자를 5월 초에 심고 여기 1년에 한 번 수확하고는 더 이상 수확이 안 돼요. 안 그래도 경험이 부족한데 달라진 기후에 작물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소나무가 참 많이 있는데 소나무에 송이가 많이 나다가 많이 났었는데 요즘에 기후가 변하면서 송이가 싹 없어졌다 그러네요. 예전에는 일정이 여기 뭐 비가 올 때는 장마 때는 언제가 비가 오고 이렇게 그다음에 봄에는 가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비가 오고 언제든지 뭐 가물고 뭐 가을에도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봄에도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 오히려 장마철에 가물기도 하고 해서 감을 좀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좀 불편한 점이 많아요. 농사 짓는데 더 어려움이 많고. 그나마 농사 경험이 많은 농업인들은 달라진 기후에 스스로 대처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고랭지 채소를 키우던 마을. 그런데 임계면에서는 이제 마을 주민 80%가 사과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고랭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여기는. 이렇게 따뜻하지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거는 이런 배추, 야채, 그거밖에 없었고, 다른 거는 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기후가 또 온난화로 인해 갖고 여기가 적정하게 딱 맞아요. 현재 정성군 사과 농가는 263개로 늘어난 상황. 군 자체에서도 사과를 주력 농산물로 선택했을 정도인데요. 사과는 대구라는 공식이 깨진 겁니다. 기후가 점점 자꾸 이제 밑에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뿐 아니라 인계에서부터 양양 뭐 저쪽으로도 막 올라가, 양구 이쪽으로도 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온도가 올라간다는 네, 거예요? 올라가니까. 아마 그래 밑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과일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지지 않겠나. 이 정선 인계 지역이 딱 맞다고 지금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특히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지구 평균 기온은 지난 133년간 0.85도씩 상승됐습니다. 이로 인해 농작물의 주요 산지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평년 기온이 오르면서 사과는 대구에서 경상북도 문경, 안동 등지로 북상해 이제 기온이 낮아 재배가 어려웠던 강원도까지 올라온 상황. 귤, 복숭아, 포도, 단감 등도 과거보다 조금씩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상태로 기온이 계속 더 상승한다면 21세기 후반기에는 강원도 산간을 제외한 남부지방 대부분의 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변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온대 과수가 되겠죠. 사과배 이런 온대 과수들이 이제 점점 품질이 안 좋아진다는 등 재배가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배추같이 이제 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들은 이제 따뜻해지는 기간에는 재배가 점점 어려워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온난화 대응 농업 연구소의 RCP 8.5 프로그램으로 예측해보면 최근 30년간 우리나라 기온이 전 세계에 비해 1.5배 상승해 이대로라면 남부지방에선 과일들을 재배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는 변화하는 기후에 맞춰 다양한 아열대 작물 육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농업 환경이지만 최대한 피해를 막고 나아가 선제적인 대비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의 변화와 함께 농업인들이 작물을 더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는 전라남도 영암군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사업은 여름철 이상 공원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 채소의 온도 저감 기술을 도입한 기술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온도 저감 시설을 도입해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오용진 씨를 만났습니다. 고추, 쑥갓, 고수 등 다양한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보기엔 별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이곳엔 아주 특별한 장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팬입니다.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팬이고요. 외부 공기에 찬 공기를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공기가 순환을 하기 때문에 저 팬이 없다 하면은 공기 자체가 순환을 안 하고 그냥 정체를 하는데 저 팬이 순환을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바깥 날씨가 더워지면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턱턱 숨 막히는 하우스 안. 하지만 저감 시설을 한 비닐하우스에선 그럴 일이 없다고 합니다. 31도 이상이 됐을 때는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기 때 습도가 높을 때는 습도 제거기로 이렇게 돌리게 된다면은 물 펌프는 안 돌면서 에어만 나가서 그 습을 좀 날려줍니다. 하우스 내 공기 순환은 물론 자동적으로 습도 조절 및 방제 작업까지 그야말로 농작물이 바깥 온도와 상관없이 제일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온난화가 되면서 온도가 여름에는 너무나도 고온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작물이 기본적으로 35도, 36도 넘어가면 성장을 멈춰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 저감 시설을 함으로써 온도가 떨어짐으로써 작물들이 활동을 원활하게 하면서 성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작년부터 이렇게 더위가 있었거든요. 작년 2018년도에가 가장 큰 더위였기 때문에 작년부터 우리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이렇게 이제 시설을 도입을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시범 사업 전 오용진 씨 역시 일반 하우스에서 농작물을 키웠던 상황. 예전과 달리 특히 폭염이 심해지면서 농작물 관리가 안 됐던 것을 직접 봐왔다고 합니다. 성장도 둔합니다. 왜냐 그러면 너무 고온기다 보니까 성장을 멈춰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 저감 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래도 적정 온도 32도에서 34도, 많이 올라가면 35도, 거의 이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면에서 월등히 거의 더 빨리 성장하고, 이놈은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둔하고, 성장을 멈춰버리니까요. 적정 온도 올라가 버립니다. 아열대 식물이라고 해서 따뜻하다고 해서 잘 큰 게 아니라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성장을 딱 멈춰버립니다. 그렇다면 농업인 입장에서 이렇게 저감 시설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실감하는 건 무엇일까? 일단은 온도가 쾌적하면서 이제 작물의 수확량도 증대되죠. 가장 큰 원인이 그거이죠. 수확량 증대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하우스 안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쑥갓이나 고수 같은 경우 자체 열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열 때문에 많이 녹아내린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 저감 시설 해놓고 나서 아직까지 그런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온도 저감 시설을 설치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온도가 한 5도에서 10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작물의 그 적정 온도까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사업으로서 그 농가가 그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큰 그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 기온 상황에서도 농작물을 관리해야 하는 농업인 입장에서 수월해진 작업 환경 역시 달라진 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10시 넘으면 작업을 못했어요. 그 오후 4시 이후에나 또 작업이 가능했고, 근데 요즘에는 이 저감 시설 해놓고 나서는 평상시처럼 작업도 가능하고.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해 농업 환경을 바꾸고 있는 영암군.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는 물론 농업 관계기관 그리고 농업인들 역시 모두가 이러한 노력들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점점 작물 재배하는 데 있어가지고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의 날씨나 이런 그 기본적인 그런 정보를 좀 잘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앞으로 이제 날씨 변동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날씨 예보라든지 작물 재배 정보라든지 그런 정보를 빨리 이해하시려고 좀 노력하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는 국가에서도 그런 위험성을 알아가지고 작물별로 이제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점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좀 그런데 좀 신경을 쓰시면서 농사를 지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지속되고 있고 자연 환경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건 물론 예상치 못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 관계기관, 그리고 농업인 모두가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농업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농산물 재배 적지가 점차 북상하고 기록적인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로 인해 심각한 농가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의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담보할 수도 없게 됐죠. 미리 고민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위기에 설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시대, 우리 농업도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